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국내 증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종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74.02포인트, 4.32% 내린 1640.84에서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1650선을 오르내리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다소 줄이는 모양새인데요. 현재 외국인은 주식을 내다 팔고 있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16.49포인트 내린 488.02에 출발해 500선이 깨졌습니다. 현재는 낙폭을 줄여서 다시 500선에 근접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이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에 이어서 오늘 3거래일 연속 주식시장이 불안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에 이어서 어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아직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특히 간밤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폭락 수준의 큰 하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달러화 강세는 계속돼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10원 이상 오른 1230원대 후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완화에 나섰지만 투자자들의 공포감을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IMF 총재는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계속 주문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가 대폭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3,000포인트가량 빠져 13%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지수와 나스닥도 12% 전으로 폭락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15분간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일주일 새 벌써 세 번째입니다.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도 하락 장세는 계속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8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낙폭을 키워 지난주 10% 가깝게 급락했던 검은 목요일보다 더욱 참담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도 4에서 6% 폭락했습니다. 연준이 제로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고 각국 중앙은행들도 돈을 푸는 양적 완화에 나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공중보건 사안인데다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에 모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통화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유동성 완화에도 증시가 폭락하자 주요 7개국 정상들은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지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성장 회복과 일자리 보호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Today, basically they all want to do whatever it takes on the health side, solving the virus side, and on the economic side.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각국 정부들이 재정 정책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유급병가와 세금 경감 등의 정책이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연일 고강도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10명 이상 모이지 말 것을 권고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7, 8월까지 갈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이 새롭게 발표한 조치는 사회적 격리를 한층 더 강화한 겁니다. G7 정상 그리고 미국 내 주지사들과 잇따라 화상회의를 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미국인들이 사회적 격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y administration is recommending that all Americans, including the young and healthy, work to engage in schooling from home when possible, avoid gathering in groups of more than 10 people. 술집, 식당, 푸드코트 등에서 가급적 식사를 하지 말고 드라이브스루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제시했습니다. 여행도, 쇼핑도 제한하라고 강력히 권했습니다. 백악관의 가이드라인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앞서 권고한 8주간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 금지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입니다. 앞서 4월 말쯤이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고 낙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7, 8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But people are talking about July, August, something like that. So it could be right in that period of time where I say it washes through. Other people don't like that term, but where it washes through.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19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들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설명하면서 암울한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호황을 늘 자신의 지적으로 내세우고 코로나19 사태를 축소해왔던 이전 태도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다만 전국적인 통행 금지나 폐쇄 조치는 지금 단계에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과민 반응처럼 보일 수 있지만 확산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유럽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이 현지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집단 귀국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사망자는 2,000명을 넘었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 수가 27,9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흘 연속 3,0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2,100여 명이 됐습니다. 누적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은 7.7%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바이러스 확산의 정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며 이동 제한 등 정부 조치를 잘 따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Possiamo essere davvero orgogliosi di essere italiani. Insieme ce la faremo. 이처럼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한인 사회에선 집단 귀국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한인 사회는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전세기 이용 수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탈리아와 인천 간 직항 노선은 이미 끊겼고 현재는 프랑스 파리나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 귀국하는 항공편이 남아 있습니다. 교민들은 특히 의료진과 병실, 의료 장비가 부족한 이탈리아의 의료 사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교민과 유학생 사회도 뒤숭숭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파리 국제대학교 내 한국관 학생들을 비롯해 국제대학촌 학생 모두에게 감염을 우려해 귀국이나 귀가를 권고했습니다. 프랑스의 뒤늦은 대책에 불안을 느낀 유학생과 교민들은 급히 귀국 항공편을 알아보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유럽연합 EU 집행부가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의 유럽 여행 금지를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유럽 국가들 간 국경 관리 지침도 내놨습니다. 양민여 특파원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17만 5천여 명, 이 중 유럽의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미 유럽 대륙 전체로 퍼진 감염 상황이 악화되자 유럽연합도 결국 빗장을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가 외국인의 유럽 여행을 금지하는 사실상 입국 제한 조치를 꺼낸 겁니다. We think non-essential travel should be reduced right now too, in order to not to spread the virus further, be it within the European Union or by leaving the European Union. EU 집행위는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의 제한을 우선 한 달 동안 시행하되 연장 가능하게 하고 EU 회원 국민의 가족, 장기 거주자 등엔 예외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7일 EU 정상들 간 화상회의에서 승인될 경우 즉각 시행될 걸로 보입니다. 유럽 내에서의 국경관리 지침도 나왔습니다. 개발 국가들이 속속 국경 폐쇄에 나서면서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쉥겐 조약이 무력화된 가운데 최소한 식품이나 의료 장비 등 필수 물자와 서비스 이동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통행이 막히는 팬데믹 상황.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를 막는 방법은 결국 진단과 격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휴교령과 모임 금지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급증했지만 정작 진단과 격리, 접촉자 추적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Breaking the chains of transmission. And to do that, you must test and isolate. You cannot fight a fire blindfolded. 유럽의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후 WHO 유럽 지역 사무소도 긴급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WHO 본부에서도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대부분 재택근무에 들어갔고 거브리여수스 사무총장의 브리핑도 기자단 참석 없이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23일로 예정된 학교 개학을 또 한 차례 연기할 것인지 교육부가 오늘 입장을 발표합니다.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현우 기자, 전국의 확진자 증가세는 이틀째 주춤하긴 하죠?
네, 하루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74명 늘었습니다. 이틀 연속 두 자릿수대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8,236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에서 35명, 경기 20명, 경북 7명, 서울 6명, 부산과 세종이 각각 1명입니다. 사망자는 어제 6명 늘어나 81명이며 확진자 대비 사망수를 나타내는 치명률은 0.98%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뒤 10시쯤에 어제 하루 동안 늘어난 확진자 수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10대 이하 확진자도 수백 명이던데 학교 개학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오늘 교육부는 이미 2차례 연기된 학교 개학을 또다시 미룰지 여부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이 여러 사람이 밀집해 생활하는 만큼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학교가 지역사회 감염의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감염학회 등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전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휴교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3차 개학 연기는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학 연기 기간을 놓고 서울과 대구 교육감의 주장처럼 2주로 할지 아니면 1주만 더 연기할지 논의 중이었는데 2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개학은 오는 23일로 3주 미뤄진 상태입니다. 만약 개학이 2주 더 미뤄지면 다음 달 6일에 개학하게 돼 사상 첫 4월 개학을 하게 됩니다. 네, 어제부터 유럽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 입국 절차가 강화됐죠? 네, 어제 0시부터 유럽 전역에서 오는 항공 노선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가 적용됐습니다. 스페인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에서 대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지역에서 오는 직항뿐 아니라 두바이 등을 경유할 때도 해당됩니다. 대상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열이 나는지 확인하고 특별 검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국내 체류지와 연락처가 확인돼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에도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2주 동안 의심 증상 여부를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서유럽과 중유럽 지역 36개국에 대해 여행 자제를 의미하는 2단계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이제 수도권이 그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구로 콜센터에 이어서 성남의 한 교회에서 대거 확진자가 나왔죠. 비슷한 사례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방역 작업이 한창인 경기도 성남의 은혜의 강 교회. 이곳에서 하루 새 확진된 신도만 41명입니다. 앞서 확진된 교회 목사 부부 등 6명과 신도와 접촉해 감염된 2명을 포함하면 모두 49명에 달합니다.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지난 1일과 8일 신도 130여 명이 참석한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35평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감염 예방 수칙은 지켜지기 어려웠습니다. 예배 입국거리를 지킬 수 없는 공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130명 정도가 지금 예배를 받는데 2m를 지킬 수가 없는 곳이죠. 교회가 입주한 상가 건물은 물론 주변 상권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은혜의 강 교회가 있는 건물 2층입니다. 이곳에 보면 카페가 있는데요.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곳은 잠시 임시 휴업에 들어갔고 건너편에 있는 치과는 은혜의 강 교회 신도들은 반드시 접수 전에 미리 알려달라는 공지를 붙여놨습니다. 주민들은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집단 예배를 계속 강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제 발생이 되면은 어떠한 법적인 제재들은 벌금을 낸다 이렇게 뭔가가 있었으면은 좀 조심하지 않았을까. 남아 있는 이게 뭐냐고 지금 동네 사람들. 임대료 등 살림살이를 헌금에 의존하는 재정 문제도 교회들이 예배를 지속하는 현실적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나이든 목회자와 신도가 많은 영세한 교회의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도 어려워 상당수가 감염 위험이 큰 집단 예배를 강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네, 성남 은혜의 강 교회와 관련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 서울 거주자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 확진자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진아 기자, 먼저 구로 콜센터 관련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서울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최소 134명입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82명, 경기 33명, 인천 19명입니다. 해당 건물의 직원과 가족, 지인 등 접촉자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경기 부천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콜센터 직원의 9살 난 아들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인천 연수구에서도 콜센터 직원인 50세 여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용산구에서도 콜센터 직원의 접촉자가, 은평구와 구로구에서는 직원의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동대문구에서는 이미 여러 명의 확진자가 나온 휘경동 세븐 PC방 이용자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20대 남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성남 은혜회관 교회 예배에 갔다가 확진된 사람 중에 서울 거주민도 확인이 됐다고요. 네, 서울 노원구에서 50대 여성이 지난 8일 은혜회관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40대 여성 신도와 이 신도의 20대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은혜회관 교회 신도인 강동소방서 소방대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방청은 이 소방대원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모두 10명을 이송했지만 보호복을 착용했고 운전 업무를 맡아 감염 확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내 교회 3곳에서만 7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특히 성남 은혜회관 교회와 관련해 최소 4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지역 교회 3곳 중 한 곳은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내 지자체장들은 지역 교회들의 현장 예배를 잠시 멈추는 거리 두기를 거듭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모두 514명입니다. 서울이 253명, 경기 231명, 인천 30명 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대구 경북의 추가 확진자 증가세는 연일 40명대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신천지 교회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를 일부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보우 기자, 대구 경북의 확진자 추이부터 살펴보죠. 네, 대구 경북에서는 어제 기준으로 4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는 35명, 경북은 7명인데요. 하루 신규 확진자 수로는 지난달 19일 이후 가장 적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닷새 연속 2자릿수에 머물고 있지만 사망자는 계속 늘어 오늘까지 대구 경북에서 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공호흡기 등의 생명유지 장치를 사용하는 대구시의 중증 환자도 63명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가운데 완치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신규 격리 해제자는 대구 경북에서 281명으로 추가 확진자인 42명보다 6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처럼 격리 해제는 늘고 신규 확진자는 줄면서 병상과 생활치료센터에도 다소 여유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에 대한 행정조사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대구시가 지난 12일 대구 신천지 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시작했고 어제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대구시가 관리하던 신도와 관련 시설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도는 대구시 관리 인원보다 479명 많았고 시설도 39곳으로 5곳이 더 많았습니다. 대구시는 컴퓨터도 49대 확보했지만 보안과 IP 주소 문제로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보안 프로그램을 재설치해서 오늘부터 조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압수수색과 달라 신천지 교회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조사도 방역에 국한해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가 대구와 경북의 경산, 청도, 봉화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대구시는 이를 계기로 종합지원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특별 재난지역에 지정되지 않은 시군도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추경을 통해 긴급 구제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최복입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확산 추이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현재까지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전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이후로 사망자가 늘어났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6명 더 늘어서 모두 81명으로 확인됐는데요. 지자체 집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진자는 어제 0시 기준 모두 8,236명이고요.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1,100명대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은 합쳐도 40명대로 이달 초보다는 확산세가 꺾인 모습이죠. 반면 경기 지역에서만 20명이 발생하는 등 수도권이 전체 신규 확진자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성남 은혜강 교회에서 49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다수가 모이는 종교활동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감염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들을 시기별로 나눠서 조사해봤습니다. 1월 말에서 2월 중순까지는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사례가 많았죠. 그런데 2월 말부터 파란색으로 표시된 유럽 방문 확진자가 늘더니 이달 들어서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숫자로 봐도 중국 방문 확진자보다 많아진 상황인데요. 이렇게 상황이 바뀐 건 해외 감염병 확산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최근 일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까지 줄며 8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확산세가 가장 가파른 곳 이탈리아죠. 어제도 하루 새 3,200여 명 늘어 2만 8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독일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들 국가를 방문한 사람이 감염돼 귀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유입을 막으려면 철저한 입국자 방역 관리와 함께 국민들도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우입니다. 도쿄올림픽이 과연 7월에 개최될 수 있을지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선수 선발전이 잇따라 중지 또는 연기되자 IOC가 경기 연맹들과 긴급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오늘 모든 경기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긴급 전화회의를 갖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드민턴과 레슬링 등 상당수 종목의 대표 선발전이 연기 또는 중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국 금지 같은 국가 간 이동 제한 조치도 잇따르면서 경기 재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올림픽 연기를 촉구하는 현역 선수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육상대표팀 주장은 지금까지의 코로나19 확산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면서 올림픽을 오는 10월 또는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아베 총리는 올림픽 취소나 연기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アスリートの皆さんにとってもまた観客にとってもですね、安全で安心な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を開催したいと. 하지만 올림픽 비관론은 일본 국내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 조사에서 올림픽을 예정대로 열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69.9%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가능하다는 응답은 24.5%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그리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오는 19일 성화 인계식을 무관중에 이어 언론에도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스에서 불붙인 성화는 채화 하루 만인 지난 13일부터 봉송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봄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릴 비의 양은 강원 영서에 5에서 10mm,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경북 내륙과 전북 내륙 지역에 5mm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적겠습니다. 이 가운데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와 내륙 지역은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는데요. 이미 이 지역은 많은 눈이 내려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의 양이 워낙 적어 건조한 날씨는 이어집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동해안, 충청과 경상도, 전남 동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오늘은 강원 동해안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과 세종시는 하루 종일 나쁨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내륙 곳곳에 약하게 비가 오겠고요.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서울, 경기와 충청도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산지뿐만 아니라 해안가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정도나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최고 기온도 서울이 13도, 광주가 16도, 대구가 18도, 포항이 19도, 강릉은 15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8도 정도 높아 낮 동안에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맑겠지만 목요일인 모레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전북 북부 지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통합 뉴스룸에서는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로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도 코로나가 너무 무섭고 이게 평상시에도 이거를 조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매주 좋은 일 하시러 오시는 봉사분들도 이렇게 앞장서서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무서움을 무릅쓰고 나왔어요. 코로나19 종식의 종을 울리다 고해 대한민국 힘내봐요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응원합니다.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파이팅! 시작! 힘내라 대한민국!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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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KBS 통합 뉴스룸에서 시청자 여러분 보내준 소중한 영상 전해드립니다. KBS 뉴스 앱, 카카오톡, SNS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KBS 통합 뉴스룸 11시 뉴스에서 이어갑니다.